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행성에는 아마 모든 것이 똑같이 생긴 똑같은 두 장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북극점과 남극점, 지리적인 위치 이외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 한랭한 기후로 어느 극점에서도 백야나 극야가 반년간 계속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모르셨다면 이곳은 토픽입니다. 사실 이 두 장소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기후 조건. 북극점과 남극점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지리입니다. 아니요, 지금 북극점은 북쪽에, 남극점은 남쪽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지리적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도를 봐주세요. 지리적으로 보면 남극점은 완전히 얼어붙은 큰 육지의 산궤, 남극 대륙의 중앙부에 있습니다. 반면 북극점은 북극해 해저에 수심 4km 이상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은 그저 지구 양 끝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리적 상태도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리적 조건에 따라 두 극지에서는 기후도 다릅니다. 북극점이 훨씬 따뜻해요. 그곳에서의 평균 기온은 약 영하 30도이지만 여름이 되면 기상대에서 온도계의 눈금이 서서히 0도 가까이로 올라가서 0도를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남극점에서는 관측사상 기온이 영하 12도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평균 기온은 영하 48.9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면 재미없겠죠? 북극과 남극의 차이를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극점이 존재하는 지역, 북극점이면 북극지방, 남극점이면 남극지방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쪽이 지도상의 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동물과 식물. 식물이나 동물의 세계로 눈을 돌린다면 기후 조건을 비교했을 때보다 북극과 남극의 공통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백곰은 남극에 없고 펭귄은 북극에 없다는 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차근차근 계속해서 나아가 볼게요. 북극해 연안에 펼쳐져 있는 툰드라 동물과 식물의 세계는 매우 풍요롭습니다. 이곳에는 이끼나 관목, 수풀뿐만 아니라 벽과 식물도 있고요. 때로는 꽃들과 소형 수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물로는 유명한 북극곰을 비롯해서 사슴, 늑대, 여우, 북극여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극 툰드라에는 안타깝게도 배수가 잘 안 되는 습지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쾌적하게 살고 있는 각닭이라는 것도 유명합니다. 여름에 아무런 모기 대책도 없이 이곳을 산책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북극해에 사는 바다 동물들은 거대하다는 점에서 다른 곳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해파리 중 하나인 키아네아 카필라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진주 담치를 비롯한 홍합속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가혹한 서식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매우 장수하며 보다 온난한 바다에 사는 같은 종류의 생물보다 몇 배나 더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바렌츠해에서 발견한 오징어는 25년이나 살았다고 해요. 홍합은 지중해나 흑해에서는 5, 6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생물학자들은 해수온이 낮은 환경에서 냉혈동물의 신진대사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극은 북극보다 훨씬 음침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 이곳에는 혹독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목이 자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륙을 찾아도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볼 수 있는 피자 식물은 남극 개미자리와 남극 좀새풀 두 종류뿐이에요. 해조류나 지으류, 이끼는 더 종류가 많지만 어느 쪽이든 갈라진 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끼는 남극 대륙 서쪽에 자라고 있고요. 대륙 내부가 되면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을 뿐
초라한 지유류를 찾는 것조차 매우 어렵답니다. 동물상에 있어서도 남극이 훨씬 빈약합니다. 확실히 펭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육생 포유류는 전혀 없습니다.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여기에는 민물고기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천이나 호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북극에서는 거의 전역의 생물이 살고 있지만 남극 대륙의 육지 동물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생명의 아레나에 몸을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지대나 누나타크라 불리는 빙하 위에 돌출된 얼음이 없는 바위산이 생명의 아레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에는 북극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번영하고 있는데요. 무수한 물고기가 살고 남극 크릴새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평생을 바닷속에서 사는 이를테면 모래시계 돌고래와 같은 수생 포유류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바다 표범처럼 육지로 올라오는 수륙생 포유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민과의 법적 지위. 법적 지위라는 점에서 북극은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등 5개의 관할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각각 일정 범위의 북극의 연안 지역과 그 수역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토 경계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되어 있지만 영해나 그 해저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극점을 지나는 로모노소프 해령에 있어서는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 3개국이 모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법적 틀에 대해선 사정이 조금 달라요. 남극권에서는 섬과 군도가 여러 개 있어서 여러 나라의 영토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의 섬은 노르웨이,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는 영국, 케르겔렌 제도는 프랑스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영토 중에 정주민이 있는 곳은 사우스 조지아 섬뿐이고요. 섬에 있는 그리트 비켄 거주구에 3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펭귄이나 바다 표범은 국적이나 민족 자결권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펭귄이나 바다 표범 섬의 영유권을 어느 나라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남극 대륙에 대해서도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나라도 실제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남극 대륙은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으며 이곳에서의 광물 자원 채굴, 군사기지 및 무기 시험장 설치, 군사훈련 실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에는 여러 나라의 과학조사기지가 있는데요. 그곳에서의 활동 역시 과학조사나 관광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남극 대륙만큼 평화롭고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지역은 지구상에 달리 없을 거예요. 북극 지방은 원주민 사람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고향입니다. 원주민 중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순록 방목과 목축을 하는 등 지금도 조상에서 내려오는 생활 양식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극 지방 민족에게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고 수천 년 전부터 많은 민족이 이곳에 살았다는 고고학, 집단 유전학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주민이 없었던 유일한 대륙입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카르스텐 보르크 그레빙크인데요. 때는 1895년 1월 24일의 일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남극권 섬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땅은 아마 티에라 델 후에고 제도로 현재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분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고 섬보다 남쪽에 있는 섬과 제도는 이제 남극권 내입니다. 이들은 대항해 시대에 유럽 항해자들이 최초로 발견한 곳이었고 당시의 섬들은 무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북극과 남극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셨나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아직이신 분들은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